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돌봐준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 제 발언에 누나도 조금씩 우리 관계가 결혼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누나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누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다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이라도 얻으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변의 친구들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일이 끝난 후 함께 나갔는데 거기에는 몇 살이냐고 물으며 군대에 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누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 면제인데요. 고아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호 종류를 아동으로 밝히지 않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함께 길을 걷는데 누나가 혹시 가족이 없어서 왜 한 번 더 말을 안 해라며 물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 머뭇거리는 누나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하고 감출 것도 없는데 굳이 먼저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럼 부모님이랑 언제 헤어졌는데 다시 찾으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누나에게 나는 4살 때 고모가 보육원 앞에 데려다 주셔서 여태까지 부모님을 정확히 보거나 만난 적도 없다며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조용히 듣던 누나는 저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우리 부모님은 민철이 너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알면 엄청 노여워하실 거야. 어쩌지? 라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에게 누나야, 내가 더 열심히 살게. 그러면 되지? 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눈물을 닦더니 사실 우리 가게 사장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야. 내가 누군지는 말도 안 하고 남자친구 사귀었다고 하니까 아빠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부모, 형제, 제대로 다 있고 성실하게 일만 할 줄 아는 놈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만나고 있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집이 청결하지 않다고 더 크게 울고 있었고요. 그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고아인가 봐요. 못 만나겠네요. 가게를 그만두고 헤어지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다고 하고 누나를 그 자리에 두고 그냥 돌아섰어요. 누나는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안 받았어요. 배신감이 컸어요. 무엇한 제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었는데 갑자기 제 환경을 탓하며 오는 모습을 보고 속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래서 누나의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졌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사장님께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눈이 붓고 놀란 표정으로 날 보았지만 스스로를 붙잡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1년 이상 동안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던데 갑자기 그만둘 계획이라니 사장님을 놀라게 했고 다시 생각해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져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장님께 이야기하고 해당 달까지만 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밤 누나가 집 앞으로 찾아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내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고용 광고만이 실리는 신문과 같은 책자를 찾아 골목을 헤맸다. 그럴싸한 직장을 찾고 있는 생각만 했던 찰나 학력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개월 안에 그랜저를 타게 해준다는 문구로 제가 찾던 회사인 것으로 생각했다. 전화로 연락을 해보니 쉬는 월요일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맞춰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까지 상상하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 면접을 보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상했다. 회사는 함께 일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반겼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센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교육을 받으며 일을 시작하라며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작업하는 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바로 보육원 출신인 친구였죠. 학교는 같지 않지만 같은 학교 출신으로
얼굴은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친구도 나를 알아보았는지 반갑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반가웠어요. 여기서 일하게 되어서 기쁘다. 최석훈, 넌 멋있어라며 인사를 했더니, 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곧 이렇게 될 거야? 원장님이 성실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꼭 성공할 거야 하면서 웃었더니, 전에 보던 것과는 다르게 여유가 넘쳐 보여. 와, 너 진짜 성공했나 보다. 진짜 정관이 달라 보여. 여기에서 돈 많이 번 거야 라고 물으니, 응,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야, 너도 느꼈겠지만, 우리 같은 고아들이 믿을 게 뭐가 있냐?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다르고, 벌어들이는 것도 회사랑 나의 비율이 같다 보니까 월급이 어마어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솔깃해졌습니다. 교육을 받아보니 회사에서 만든 좋은 상품들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는 영업직이었어요. 한 사람당 정해진 물건을 팔기만 하면 판매 금액에서 50%를 주겠다는데 놀랍기만 했어요.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교육을 받고 돌아서는데 아까 그 친구가 다가오더니 오늘 저녁에 나랑 밥 먹고 가 조금만 기다려라면서 저를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의 기사식당으로 가서 야, 나는 왜 돈을 벌어도 이런 밥이 맛있냐? 오랜만에 보육원 친구를 만났으니 먹어보자. 너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라며 안더라고요. 저는 뭐 좋아하지라며 수줍게 었는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던 친구는 나한테 할 말이 오늘 처음 받은 교육에 대해 아니라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함께 어떻게 잘 번 돈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친한 사이인데 돈에 대해 먼저 만져보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말로만 듣던 학연인지 지체인지 자세한 방법이 있다는 말에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판매량에 따라 포인트를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먼저 물건 값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쌓으면 월급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면 누적 점수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거예요. 눈을 감고 4개월 동안 이렇게 투자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떨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의향을 간파한 친구가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무야무하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죠. 친구 말대로 월급은 금방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대담하게 투자하고 큰 돈을 벌어. 너 그 집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겠다. 통장에 있는 돈 모두 꺼내서 내가 사는 오피스텔로 옮겨도 충분하다니까. 전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 거조 같은 집에 살 거야? 너도 이제 분해하고 살아봐야 해. 집 뺀 모든 것을 둔 채로 당분간 회사 당직실에서 지내도록 해줄 거예요.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와 있어서라며 설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돈을 많이 투자했고 그만큼 얻어다 주면서 더 편안하게 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돈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 돈이었지만 친구를 믿었기에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만 하며 당직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란스러운 소리에 일어나며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회사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다. 사무용품들이 흩어져 있고 어제까지 아직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주변에서 울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다 사기 사건이었고 모든 것이 날아갔다고 말했다. 내 믿음이 흔들렸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가 없다는 메시지만 나왔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인지 경찰은 피해 금액을 적으며 도착했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며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들은 팔을 뻗었다. 그렇게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마저도 그곳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친구를 잡겠다고 여기저기 물어보며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다녀왔지만 없었다. 나중에 경찰에게서는 바로 외국으로 나가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자길 것도 있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찜질방에서 지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노동보다 다른 쪽으로 돈을 벌어본 결과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으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심했어요. 배운 것도 없는 놈이 겉멋만 들어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난 후 통장에 돈을 확인하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이제 이 돈도 떨어지고 나면 어떡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찜질방을 나갔습니다. 인력 소개서를 통해서 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먹고 자는 것은 당장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도록 힘들게 노력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좀 정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카센터 다락에서 떨면서 잠들면서 혼자 지낼 방 하나에도 감사하게 여겨야 했던 나 자신이 순식간에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현실을 잊어버린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 순간 더 큰 시련이 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쌓아온 자질이 떨어져 어깨를 다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떨어진 길이 물론 그것이었고 어깨에 부담이 되는 것은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는 일당과 치료비를 받아 돌아오는 길, 서러움에 눈물이 나왔고 따라서 근처 어느 여관방을 잡아 샤워를 거의 마친 후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취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 후 갑자기 원장님 묘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버스를 타고 원장님이 묻혀 계신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꽃을 사는데 주머니를 살펴보니 2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정이 무너지면서 원장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원장님, 거기 편하신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원장님처럼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라면을 사라 일주일 동안 여관비와 음식값, 술값을 제하고 나니 진짜로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었죠. 다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찾을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굳이 버티고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20만 원 넘는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성공하면 먹고 싶다던 갈비탕 2그릇의 소주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공원묘지에서 내려와 근처 시내에 있는 갈비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갈비탕 2그릇을 시켜 소주를 시킬지 고민하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와 디저트도 함께 즐기고 소주를 마셔야겠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고개를 깊게 숙여 있었는데 저기 죄송하지만 같이 합석해도 될까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더니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정도로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께서 계셨어요. 아주머니께서 혼자 오셨다면 여기 앉아도 되냐고 하셨어요. 놀라서 네라고 대답했더니 약간의 미소를 지으시며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저와 같이 갈비탕을 시키시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나타나서 함께 앉으라고 제안하셨어요. 놀라셨죠? 미안해요. 오늘은 혼자 밥 먹고 싶지 않아서 어깨가 다쳤나 봐요.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잠자코 듣기만 했습니다. 놀랐지만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시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끊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웃으면서 반응만 보였습니다. 매일 혼자 밥 먹는 것이 지겨워서 나오셨는데 저와 같은 처절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 신뢰하신 거죠. 오늘은 괜찮았어요. 제가 감사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더 맛있는 것을 사고 싶은데 웃으시더라고요.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얼떨결에 그 약속을 하고 가게를 나오셨는데 아주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꼭 지키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날 찜질방에 가서 다시 구인 광고들을 열심히 봤다.
당장 숙식을 제공하는 여러 일 중에서 어깨를 쓰지 않는 일을 보았더니 찜질방 야간 카운터가 있더군요. 아니면 여관 카운터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알아보다 한 찜질방에서 카운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일이 끝나는 다음 날 아침에 찜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할 수 있어 좋았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아주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혹시나 아주머니가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마음을 졸였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반가웠다. 나를 아무 데가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기도 했고요. 당신이 도와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아주머니의 코끝이 약간 붉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집 갈비탕보다 갈비찜이 맛있어요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제게 바라보시던 아주머니는 사실 여기가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식당이었어요. 그러나 13살 때 신호위반차 사고를 당해서 별이 되었어요. 그 사고로 아이와 아빠는 이혼했지만 아이를 서로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 본인은 어디에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와 따로 걸으면서 전화를 했대요. 바람 피느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꿨네요. 무탈하게 컸으면 총각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나 30살에 나왔거든. 우리 아들 보고 싶으면 공원묘지 가서 보고 오고 여기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데 마침 총각을 봤어요. 우리 생각이라며 아주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아주머니를 저는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머니처럼 나를 걱정해줄 사람은 없지만 어딘가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다면 잘 살아남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깨 치료도 잘 받고 찜질방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와 약속한 대로 식당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사기로 했거든요. 갈비탕 2그릇을 시키면서 제가 아직 더 비싼 것은 못 사드리겠어요. 월급을 받으면 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사실 아주머니와 처음 만난 날 갈비탕을 실컷 먹고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인데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어디에 기댈 곳도 없었어요. 따라다녔던 보육원 원장님이 공원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만났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와 대화하다 보니 마음이 변해갔어요.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밥을 사겠다고 말했을 때 아주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소중한 아이처럼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그 품에서 울면서 멈칫거리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매주 밥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보육원에서의 경험부터 여자친구 이야기 그리고 사기당한 이야기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점차 돈을 모으는 과정도 함께 이야기했죠. 아주머니는 저가 자립할 때까지 급여를 지원해 주시겠다며 밥을 사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한 번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만나고 자주 전화도 하죠. 저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민철이라고 하고 싶다. 얼마 전에는 엄마의 집 근처 아파트에 가장 작은 평수의 전세 계약을 했다. 지금은 인테리어 기술을 배워 그 일을 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입도 나쁘지 않아 부지런히 모아가고 있다. 엄마는 기특하다며 맛있는 밥을 차리셨고 이제는 직접 차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엄마와 아들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15년 정도 밥 친구를 하다 보니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한 번 수다의 장이 열리면 반나절도 금세 흘러간다. 아직도 아름다운 엄마 연애나 좀 하실래라고 추천하고 있지만 남자 지겼다며 싫다고 말씀하신다. 진짜 좋은 분이 나타나면 엄마와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매즘하며 바랍니다. 나는 2년 전에 결혼하여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소개시켜준 같이 일하던 분이었는데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현재는 육아와 병행하여 수고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노력 중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정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과 행복하길 바라며 나 또한 다시 태어나도 엄마와 아내로 딸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